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팁입니다. 오늘은 창업 실패 사례 10탄 오토 매장 실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창업한 오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부장님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한 지 20년이 넘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직장 생활은 10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크고 투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사람을 써서 매장을 운영하려 했습니다. 대기업 출신답게 창업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오토 매장으로 돌리려면 사람을 많이 안 쓰는 매장,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창업 아이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상권과 입지가 좋은 점포 등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매장의 위치는 우선 집과 가까운 상권이 좋은 강남권 역세권을 선정하고 작은 평수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창업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역세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층 10평 매장을 구했습니다. 주변에 오피스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이 매장에 점장을 하고 알바를 구인해서 운영하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창업 경험은 없어도 가족이니까 믿을만 했고 경험 있는 알바를 쓰면 매장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을까봐 사업자도 사촌 동생 이름으로 내고 본인은 자금만 투자하는 오토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10평 매장을 얻는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0만원, 권리금은 없이 점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다 보니 가맹비, 인테리어, 추가 비용까지 총 1억에 가까운 창업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과 시설비 총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월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면 정말 나이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장 내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고 포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장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교육도 사촌 동생이 다 받고 오 사장님은 정말 오토 매장을 돌리려 했습니다. 사촌 동생 급여도 기본급은 적게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좀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상권이 좋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보니 평일에는 60, 70만원, 주말에는 4, 5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첫 달 매출은 1600만원, 사촌동생 급여 200만원, 알바 급여 3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월세 450만원, 잡비 150만원, 딱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첫 달이다 보니 초도 물량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미숙하니 조금 더 매출을 올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님이 오픈한 8월이 최고의 매출이었습니다. 여름에 오픈하고 오픈발로 매출이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난 12월 매출은 1,300만원, 인건비, 재료비, 부가세, 4대 보험료, 관리비가 들어가니 한 달에 마이너스가 3, 4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처음 의욕이 넘치던 사촌동생도 힘든 표정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적다 보니 알바를 줄이고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오 사장님도 퇴근 후나 주말에 매장에 나와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사촌동생은 본인이 혼자 다 맡아서 하는데 아르바이트생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에 불만이 있고 본인도 노력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오 사장님도 사촌동생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점장이면 매출도 올리고 매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생처럼 생각 없이 일하고 매장 운영을 너무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 사장님이 계속 매장에 있을 수도 없었고 월급 받아 매장에 마이너스 나는 매출을 메우는 것도 4개월이 지나자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사촌동생과의 사이도 조금씩 나빠지게 되고 매출은 줄고 5개월 만에 한계 상황이 온 것입니다. 본사에 양도 양수를 의뢰해야 했지만 특별히 양수받을 사람을 소개받지도 못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문을 닫아놓나 매장을 운영하나 마이너스가 똑같은 수준까지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오 사장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권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매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거의 포기하면 인수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권리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매장을 더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권리금 5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결국 권리금 2천만 원에 점포를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 사장님은 창업 6개월 만에 시설비 8천만 원, 운영비 4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다시 오 부장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 사장님의 실패사 요인을 찾아보면 첫째, 오토 매장에 대한 환상입니다. 직장인들이 본 직장을 두면서 오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장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매장도 본인이 그만큼 경험이 많거나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도 창업이 경험이 없고 사촌 동생만 믿고 창업한 것입니다. 둘째, 점장을 잘못 구인했습니다. 점장은 최소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장사 경험도 없는 초보자를 점장으로 둔 것입니다. 점장은 사장하고 다릅니다. 초보자도 사장이 되면 내 매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을 하지만 초보 점장은 베테랑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월세가 너무 높은 매장을 선택했습니다. 강남 지역 역세권, 커피숍만 수백 개까지 있습니다. 자리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무권리라는 메리트 때문에 10평에 450만 원이라는 너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높은 월세는 매장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오토 매장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매장도 그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창업주가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나 매장을 신경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토 매장과 오너 매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쉽게 돈 벌려고 오토 매장을 창업했다는 1년도 안 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사의 달인 TV에서 창업 실패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